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이 있듯이 기업에도 해야 될 주기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12월 달이 되면 꼭 하셔야 될 것들이 한 달, 1년의 사업을 정리하는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되는 달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매출과 매입을 마감하고 각종 한 해에 발생한 일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물론 신고는 3월 31일까지 보통 회계결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가끔 12월 초에는 바로 준비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고 시점일 뿐이고 세금을 내는 그 이후의 시점이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 기업의 활동을 12월 달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매출과 매입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자본금을 그 한 해 동안 발생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는 가장 쉽게 보는 지표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결국 부채를 제외한 자기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자기 자본이라 그러면 초기에 자본금을 넣은 것과 또 이익이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 그리고 또 자본의 자본잉여금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 간단한 기업인 경우에는 어, 자본금으로 또 이익잉여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만, 인력도 먼저 소싱해야 되고 또 개발 관련해서도 먼저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은 항상 먼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채를 증가하게 되는데, 또 부채를 증가하다 보면 은행이나 이런 곳에 차입이 아직 잘 진행이 안 된다면 그냥 대표이사가 또는 회사의 실질적 오너가 쉽게 돈을 회사에 넣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은 가수금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즉, 어떤 계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뭐 자산을 판 것도 아닌데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계정들은 회사에서는 부채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언제든지 대주주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그 돈을, 회사가 돈이 있다면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목적에 맞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본을 증자하는 행위를 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매출이 급상승하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해서 자본이 더 들어와야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200%, 3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행권에서는 실제로 신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종에서는 200에서 3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결산에 놓치기 쉬운 것을 좀 자본금을 알려드렸고, 다음으로는 결산 시에 중요한 것이, 일단 돈 쓸 것은 다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돈 받을 것, 그것은 바로 올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물건을 팔아서 받을 외상 매출금은 빨리 회수하고, 물건값을 줘야 되는 외상 매입금은 최대한 올해를 넘겨서 1월 1일이든지 1월 2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을 정말 잘한다는 유대인들에게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의 비결은 일단 줄 돈은 어? 최대한 늦춰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것, 그것이 일단 사업의 기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각종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회사의 현금 흐름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현금 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었는데, 최근에는 현금 흐름표가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는 항상 현금 흐름표의 흐름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보고 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함께 현금 흐름표는 관리되어야 할 표인 것이 확실합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한다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내가 현금이 나가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고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샀습니다. 회사적으로는 자산이 증가한 좋은 효과지만 현금 흐름표에서 건물을 사므로 현금이 나가게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현금의 흐름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에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약에 3년 정도 마이너스를 받게 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은 그만두고도 대부분의 기존 대출도 회수를 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비 올 때는 우산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원활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쪽 금융 쪽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잡은 고객한테는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확 걷어버립니다. 이것은 과거에 엔화 대출을 받았던 분이나 은행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적이 떨어진다면 바로 우산을 걷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은행의 생리가 그런 것이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자금이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하나의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해갈 때 사업을 한다면 자신도 거기서 월급을 받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사장은 월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자금을 시달리게 됩니다. 영업이 잘 안 돼도 힘들고 영업이 너무 잘 돼도 자금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이 잘 돼서 힘들고 그 자금을 못 막으면 우리가 흑자도산이란 말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셔야만 결국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금은 항상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먼저 준비하셔야만 자금으로